안녕하세요. 지혜 나눔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뉴스를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국내 성인 비만율이 34.4%,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비만율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남성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살 좀 찐 게 뭐 어때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는 그 한 줄의 통계가 건강의 미래를 가르는 경고음으로 들립니다. 오늘은 60대 이상 여성에게 가장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조용한 비만의 실체와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자세하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과연 나이 들어 살이 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들면 원래 살이 찌지. 젊을 때 같겠어?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변화가 병의 출발점이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10년 전보다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남성 41%, 여성 23%. 겉으론 남성이 더 많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만율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 근육 감소, 활동량 저하가 동시에 일어나 몸의 균형이 쉽게 깨집니다.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체내 지방이 복부로 몰리고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훨씬 더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드니 살이 붙는 건 당연하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걸 그대로 두면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비만은 단순히 체형 문제가 아닙니다. 비만은 이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경고등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세포는 단순히 저장 창고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염증 물질을 분비하며 혈관과 장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 결과 혈당이 올라가면서 당뇨병 위험이 커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고혈압이 생기고 간에 지방이 쌓여 지방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대장암, 간암, 췌장암 등 각종 암의 발병률까지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에게 흔한 복부 비만, 즉 내장 지방이 많은 체형은 훨씬 위험합니다. 살은 배 쪽에 몰리는데 체중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내장 지방이야말로 혈관을 좁히고 심장과 간, 췌장을 압박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몸이 무겁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예전보다 손발이 붓는다면 이미 몸이 변화를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면 늦습니다. 한 가지 더 무서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아프지 않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요즘 좀 피곤하네, 예전보다 몸이 무겁네 정도로 넘기죠. 하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언젠가 병원 진료실에서 조기 당뇨, 지방간 수치 상승, 관절 염증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 60대 이후 여성에게 비만이 더 빠르게 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40대 중반 이후부터 근육이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져 1년에 1~2%씩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결국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찌는 체질이 됩니다. 여기에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겹치면 복부 지방이 쉽게 늘어나 내장 지방형 비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내장 지방은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혈관 관련 질환의 주범이 됩니다.
또한 지방이 많을수록 관절의 부담이 커져 무릎 허리 통증이 잦아지고 활동량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결국 움직이지 않아서 살이 찌고 살이 쪄서 더 못 움직이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몸의 나이를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건강을 지키는 식사 관리의 기본은 줄이기가 아니라 바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 식사를 줄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굶는 다이어트는 금물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지방이 더 쉽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대신 내용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밥,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이나 찐 음식, 과자와 빵 대신 삶은 달걀, 견과류, 과일 한 조각을 선택하는 것, 이 단순한 교체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를 꼭 챙기세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체지방을 태우는 핵심입니다. 매 끼니마다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 콩 등 단백질 반찬을 하나 이상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수분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대사가 느려지고 지방이 잘 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몸을 지키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운동해야지라고 마음먹는 순간 대부분은 막막함부터 느끼죠.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주 5회. 빠른 걸음으로 약간 숨이 찰 정도로만 걸어도 심장 기능이 좋아지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그 다음은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잃지 않는 것이 살을 빼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무거운 아령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병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을 함께하면 몸의 기초대사가 높아지고 체중은 서서히 내려가며 무릎과 허리에 오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마음 관리가 건강의 절반입니다. 몸을 바꾸는 건 결국 마음의 힘입니다. 나이 들어 체중이 늘면 자신을 탓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 대사 저하, 삶의 패턴 변화,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오늘부터 내 몸을 다시 돌보면 돼. 이 한마디가 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첫 문장이 됩니다. 몸을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습관이 자연스럽게 바뀌고 몸은 다시 활력을 찾습니다. 일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방법을 실천하세요. 건강한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 대신 일상의 리듬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워보세요. 잠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팔을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그 몇 분의 동작이 하루의 혈류를 바꿉니다. 점심에는 가능한 천천히 씹어 드세요.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의 피로를 풀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TV를 보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어깨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이라기보다 몸을 위한 휴식으로 생각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오늘 내가 해낸 작은 변화들을 마음속으로 칭찬하세요. 이 작은 루틴이 쌓여 어느새 몸과 마음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나를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비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오늘부터 내 몸을 돌보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뉴스에서 들은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통계.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자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걸음이라도, 단 한 끼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내 몸을 위하는 선택을 해보세요. 그 변화는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미소로 돌아올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나를 챙기려는 그 마음, 그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도움됐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